우리 지역에는 배움의 동기를 주고 지식과 정보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명불허전인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부상조를 꿈꾸는 한 기업가를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께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보조공학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직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 이제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이제 창업 기업이라고 하던데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요. 일단 로봇이 사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그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그런 이제 교통 약자들, 이동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들을 이제 로봇이나 IoT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조금 더 편리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동을 좀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동 휠체어와 다른 로봇과 IoT 같은 걸 접목시킨 스마트 전동 휠체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전동 휠체어와 이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다른지요? 기존에 있었던 전동 휠체어들은 생각을 해보면 향후 이전에 한 10년, 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많은 기술들이 변화가 있었었고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제품들도 나타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은 분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이동 수단에 있어서는 큰 발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었던 것들은 그분들께서 이제 원하셨던 그들의 이제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갖고 있었었고, 기존에 있었던 전동 휠체어들은 대부분 이제 좀 기계적인 요소들도 결합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결합을 시키고 로봇 기술이나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잘 융합을 해가지고 만든 융합 스마트 로봇 체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회사를 이제 창업하고 나서 전동 휠체어 시장 1위를 또 성과를 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을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IoT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인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개발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로보휠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작년 1월이고요. 저희들이 이 제품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억 원어치 정도의 제품이 첫 해에 팔려 나갔고요. 그런 정도 규모가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전동 휠체어 시장에서는 가장 큰 판매 점유율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제 장애인이나 이제 장애 가족과 만나는 일이 좀 많으실 것 같고,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이제 대전지부에 후원 약정을 또 하기도 했어요. 네.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미션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그런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이행하자라는 것이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 즉 또 저희들의 고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투자나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자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장애인 부모연대와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 장애인의 날 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께 했었던 그런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으로서
남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싶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장애인 부모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에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 예, 그런 것이 또 제 마음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불꽃 연출가로도 또 유명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21살에 불꽃 연출가 창업을 해가지고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달리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화상도 있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 발사를 할 수 있는 불꽃 연출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0회 정도의 그 불꽃 연출 기록을 갖고 있고요. 불꽃 연출가를 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주는 그 직업 자체가 좀 너무 좋았습니다. 슬픈 장소나 그런 데서는 불꽃을 쏘지 않지 않습니까? 저의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수백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행복해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희열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몰두하게 됐고 해외 불꽃 축제에 감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의 또 아내를 만나서 불꽃으로 프로포즈해서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불꽃은 정말 빠질 수 없는 것이고 저의 어린 시절의 친구들은 그래서 저를 이제 불꽃남자라고 그런 별명을 붙여가지고요. 불꽃남자 유직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또 이제 불꽃 하면은 사실 또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뭐 화상도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 위험에 처했을 때 조금 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제 인생에 있어서 좀 큰 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불꽃이라는 것이 학문이나 그런 기술적인 매뉴얼 같은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그걸 다 부딪히고 그런 경험을 얻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대형 불꽃 축제를 맡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폭죽이라는 것이 사실 화약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200발짜리가 눈앞에서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제 눈과 이런 곳을 이렇게 가렸는데 불꽃이 이제 화약의 파편입니다. 파편들이 얼굴과 이 목과 구석구석 박히면서 3도 화상을 이렇게 입고 정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의 불꽃 발사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 그런 상황이었지만 불꽃을 다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응급차를 타고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고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었고 반면에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저 유직원 불꽃 연출가는 그런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업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에서 제일 많은 불꽃 축제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500건 정도. 아마 그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는 걸로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불꽃 남자 뭐 유직원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3살에 이제 대학에 또 진학을 합니다. 네. 예, 만학도에 이제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대전에 있는 그 공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원래 카센터 사장이 되는 게 제 인생의 그런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공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전에 있는 모 백화점의 주차요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폭죽이 터지는 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았던 월급의 절반을 그 폭죽을 사가지고 쐈습니다. 유등천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나머지 월급의 반이 남았잖아요. 그걸 또 폭죽을 사서 또 쏜 겁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난 이 일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꽃 연출가의 길을 한 10년 정도 이제 계속 쭉 걷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고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창업을 하면서 이제 배우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었고 조금 더 좀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만학도로 대학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목표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첫 아이가 태어난 상황이었고 이제 대학교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까지
4년 동안 매일 통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전을 하고 다니기도 했고 기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는데 통학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휴학을 한다거나 내 스스로 이제 조금 쉬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다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녀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졸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제가 목표로 했었던 그런 배움의 길은 이제 일과 함께 병행하면서 지금도 뭐 꾸준히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 무선 충전기를 이제 국내 최초로 출시하셨다는데 이 대학 시절에 이제 이게 했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이제 한국에서 막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막 할 때였어요. 그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공개를 하고 그 아이디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는 많이 보편화되었는데요. 전화기가 가까이 가면 이제 그 적외선 센서가 이걸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윙 열리고 그리고 전화기가 체결이 되면 자동으로 닫히고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이제 무선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를 했고요. 그 프로젝트에 힘입어서 제가 14억 원 정도의 그 펀딩을 유치를 해서 베스트 메이커 상을 받았습니다. 불꽃 연출가에서 또 만학도 대학생을 겪고 그리고 다시 이제 창업가로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그런 밑거름이 되었었던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대학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이제 진학하면서 창업한 곳이 지금의 이제 장애인 보조공학 네. 보조공학이었죠? 네. 예, 여기서 더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저희의 계획은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었던 이동 편의를 조금 더 증진시키는 그런 수준에 와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 단계는 저희들이 자율주행까지 이미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몸에 착용하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저희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큼 조금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더 확대해 나가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제가 또 이제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굉장히 또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이 큰지. 제가 사실 만학도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이곳 이 카이스트와 다른 한 곳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한 곳이 이제 그 사회복지 대학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공고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대에서 공학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 지역사회나 이런 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제 곁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 많은 관심이 좀 생겨났고요. 그런 사회적 문제나 현상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쪽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석사를 마치고 나면 박사과정은 제가 좀 엉뚱하지만 사회복지학을 좀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현장에서 쌓아왔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학에서 그런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의 역할을 좀 해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이제 이끌고 계시는 지역 공동체 대전어 소개부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 미국에 뉴욕에 가서 이제 그 뉴욕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요. 왜 뉴욕에 사는 뉴욕 시민들을 뉴요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대전에 사는 또 대전에서 그런 비슷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전어다. 예, 대전에 뒤에 이하를 붙여서 이제 대전어라는 이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에 사는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협동해서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대전어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출범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들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정말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야학을 했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한 50분 정도가 이제 모여가지고요. 저희들이 창립을 하게 되고 밤마다 공부하는 아지트에서 모여서 정말 특별한 야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업하는 데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면 크라우드 펀딩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또 공부를, 어학 쪽에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또 중국어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로 공부를 해가고 하면서 좀 더 끈끈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유대 관계가 또 형성이 되었고, 지금은 코로나는 저희가 이제 엔데믹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견고한 서로의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인적 공동체, 예, 대전 지역사회의 그런 공동체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창립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지역 업체 참여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저희들이 창립할 때 50명의 발기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한 150개 정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별한 영리활동이나 또 홍보활동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그런 자원으로 그들과 함께 매달 좀 유익한 활동들 있잖아요. 좋은 경험이 남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각자 그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한 분 한 분 또 좋은 분들이 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희망대전 이제 불꽃 축제를 성공리에 이제 개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또 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때도 우리 지역 이제 기업들의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희망대전 불꽃축제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의 힘으로 한번 그 시민들을 위해서 멋진 그 희망의 불꽃을 한번 쏘아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불과 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청년들 이제 한 수십 명과 함께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대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불꽃 행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녔고, 그런 의미에 대해서 또 화답해 주신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희망대전 불꽃축제를 좀 성공리에 할 수 있었는데, 현수막 하나하나 다 달고 하면서 알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한 5만 명 정도 참여를 했고 실검 1위를 달성을 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좀 얻게 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봉사단을 하나 꾸리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봉사단체인지. 한 1년 됐습니다. 저희 소곤소곤 봉사단이라고요. 예,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좀 작게 어디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자라는 의미로 소곤소곤 봉사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분식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보육기관이나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을 해서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그런 토스트나 어묵탕이나 그리고 붕어빵이나 파인애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음식들은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급식은 굉장히 자주 먹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스트 같은 그런 음식은 먹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방문하고 할 때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곳을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맛있게 먹고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회원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재밌게 요리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이 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이제 회사를 또 창업을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이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좀 어렵게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저 대전에서 태어나고서 제가 초등학교를 6군데를 다녔습니다. 6군데를 다녔고 저희 연년생 누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다는 이유로 학교를 2군데를 더 다녀서 초등학교를 8군데를
다녔습니다. 좀 이제 어렵게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학교 앞에서 뭐 호떡 장사하시면서 키우시고, 홀어머니께서 자녀 셋을 정말 눈물겹게 키우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이 나중에 성장한다면 조금 더 이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으로 좀 자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고요.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두 누이까지 그 세 여자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인이 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봉사를 하고요, 시민으로서. 그리고 작은 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저희 기업이 갖고 있는 규모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이해가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바람이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봉사하고 그리고 이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왔는 그런 이유입니다. 대표님이 생각을 좀 하시면 그 행복한 지역 사회가 되려면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참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딜 가서도 대전하면 행복하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대전에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도시라는 기준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도시, 그런 세상에 더 가까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저는 이제 이동약자나 교통약자의 편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몸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또는 임산부나 그런 어린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관광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는 그런 도시. 무장애 관광이, 무장애 여행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고 하기 편한 도시. 그런 도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독도 사랑도 또 남다르시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20대 때 그 반크라고 그 독도 지킴이 활동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독도에서 그 태극불꽃 발사하는 독도 불꽃 축제 그런 운동을 좀 했었었습니다. 독도에서도 또 불꽃을 또 올리셨나요? 그 국가 간의 문제로 인해서 성사는 되지 못했지만 제가 그 괌에서 괌 불꽃 축제에 감독으로 갔을 때 아름다운 나라라는 음악에 맞춰서 그 태국 불꽃을 발사를 하고 제 나름대로 불꽃 연출가로서 해외에서 불꽃 축제를 할 때 그런 독도와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본적을 독도로 옮겼고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 3명이 주민등록 그 초본이나 이렇게 그 기본증명을 민원 서류를 떠보면 본적이 독도로 나옵니다. 실제 태생은 다 대전인데요.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좀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어떤 생활인으로서 할 수 있는 평화운동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이 존경하는 위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신지? 저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그 미국의 워싱턴에 갔었었는데요. 그 링컨 그 기념관 가서 참배하고 하면서 그분께서 남기셨던 명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정말 주옥 같은 명언 제조기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읽고 하다 보면 내가 앞으로 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링컨을 많이 존경합니다. 지금 뭐 본업도 있으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후덕하고 그런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그 환경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저처럼 그러니까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볼 때, 저 친구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저 친구처럼 노력하면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앞으로도 제가 주어진 저의 환경에서 항상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 편안하고 그런 후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저의 인생의 그런 계획입니다.